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성장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시기 박진영입니다. 지자체들은 대내외적 위기를 타파하기 위해 저마다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고도 하지만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등 지역의 처한 현실은 절박한데요. 이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지자체장부터 주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에 주연방송에선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꺼져가는 지역의 심장을 다시 뜨게 할 심폐소생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오늘은 인제군의 미래 성장 능력을 찾아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뿌뿌! 네, 인제군 소개 영상 함께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눌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사람 중심, 행복 중심, 미래 중심, 인제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최상기 군수와 그리고 인제군의 미래 발전 전략을 제시해줄 신지훈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인제군 편.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인제군 미래 100년 위한 성장 동력은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수님, 민선 8기 출범 3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약 1년의 임기 동안 어떻게 군정을 이끌고 싶으신지 향후 계획을 한 문장으로 좀 표현을 부탁드릴게요. 네, 7년 군정을 돌아보고 고속철도 시대 인제군이 나아갈 길을 점검하고 계획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주 간략하게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질문으로는 이 도내각 시군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저마다 지금 대응책을 찾고 있는데 군수님, 인제군은 삶의 질과 주민 소득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6개 읍면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수영장과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고 6개 읍면에 도서관과 복합문화센터, 종합운동장 수준의 체육시설을 완성했습니다. 또 상수도 시설, LPG 배관망, 주차장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고 전국 최초로 추진한 비법정 도로 사회주의 매입으로 주민 불편과 이웃 간 분쟁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소득을 높이는 사업으로 농자재 반값 공급, 상호 금융자금을 이용한 1%의 이자의 영농자금과 소상공인 융자 지원 사업, 모든 상공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점포 시설 현대화 사업, 농산물 가공 센터 조성과 운영 지원 사업, 2,085억 원의 인재 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소득을 높이는 일을 군정의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그러게요. 이렇게 말씀처럼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많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박사님, 인제군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 지역의 청년층 유출을 막고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실제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노력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약간 바꿔서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인제군의 청년 인구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최근에 이제 농어촌 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 농어촌 시군을 대상으로 청년 인구를 이제 19세부터 39세까지 놓고 계산을 했을 때 전국 1위를 차지했고요. 예. 그때 이제 전국 평균이 한 15% 내외로 왔다 갔다 했는데 인제군이 25.1%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한 7월에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24%가 넘는 수준이 이제 청년 인구로 잡혀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인제군 특성상에서 이 왜 청년 인구가 많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군인분들, 이제 뭐 군무원분들이나 새로 오신
부사관 분들이나 그런 또 군인 가족들 이런 분들의 유입이 어떻게 보면 큰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발전 방향을 가져가는 것, 꾸준히 가져가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군인 가족분들이 이제 뭐 좀 더 뭐 여가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장기 복무 제대자분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 복무하고 나오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인재군에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양질의 일자리들이 인재군의 뭐 관광산업이나 영농산업과 연계해서 좀 갖춰진다면 이제 좀 더 인재군의 인구를 늘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정말 구체적으로 좋은 방안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러면 사실 인재군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을 논하는 데 있어서 관광 산업을 빼놓을 수도 없잖아요. 군수님, 지금 다양한 관광 인프라 확충하고 계시죠? 네, 예산을 집중 투자해서 관광지를 권역화하고 규모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춰 많은 일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꽃 축제가 열리는 용대 관광지에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5헥타 규모의 지방 정원을 조성하여 백담마을 전체와 연계한 정원마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용대리에서 백담사까지 거리가 5.8km입니다. 별도의 도보 탐방로가 금년 11월이면 완성됩니다. 앞으로의 꿈은 트램이라는 기차가 이 길을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남면 정자리에 민간 자본 6,500억 원으로 서래원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갯골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치의숲과 아미산 스마트 워케이션 센터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남면 하남리에 234억 원을 투자해서 2026년까지 네이처 스테이 힐링센터와 생태 환경체험 자연학교를 조성합니다. 이미 운영 중인 곤충 바이오 센터와 연계해서 힐링과 체험이 함께하는 관광지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정말 다양한 것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지역의 대표 축제잖아요. 빙어 축제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인제군이 빙어호 일대에 사계절 복합 관광지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27년까지 70만 평의 빙어호에 380억 원을 투입해 사계절 복합 관광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양호 빙어 체험 마을에는 홍보관과 1.7km 길이의 완벗 나무길, 다목적 광장 등 부지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축구장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소양호 명품 생태 황원에는 계절별 다양한 꽃과 꽃길을 조성하고 5.6km의 길이의 호수 산책로, 전망대, 온실식물원, 방문자 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18홀의 파크 골프장과 200동 이상의 캠핑장도 조성하여 빙어호가 사계절 내내 축제와 이벤트가 열리는 공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사업이 완성되면 남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군수님 말씀처럼 이런 모든 것들이 성공리에 잘 이루어진다면 1000만 관광도시 도약은 뭐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사님, 인제군이 실제로 1000만 관광도시 도약을 위해서 지금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인제군만의 장점을 좀 살려서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을까요? 네, 그 군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다양한 사업을 실제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최근에 내비게이션 데이터랑 SNS 그런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이제 18개, 18개 시군에 따라서 어떤 관광지에 많이들 방문을 하시는지, 실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그리고 어떠한 키워드로 그 지역에 이제 관광을, 어떠한 키워드를 목적으로 그 지역에 방문을 하는지 이런 걸 봤을 때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작나무 숲, 그리고 내린천 말씀해 주신 그 백담사 그 지역이 주로 방문하는 관광지로 나타났고요. 거기에서 이제 키워드를 보자면은 캠핑은 당연히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힐링, 뭐 자연 생태, 웰니스 이런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에 더해서 군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프라들이 구축이 된다면 권역별로 이제 좀 더
좀 더 견고하게 그러한 관광 인프라가 설정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렇게 사업이 완료가 되고 하면은 거점들이 이렇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럼 예. 그 거점 사실 주변 지역에 대한 활성화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자작나무 숲이나 그런 그 관광문화 단지를 가고 그 주변에서 뭔가 뭐 좀 추가적인 뭐 놀거리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커피 확보할 수 한잔 하면 있는.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그럼 뭔가 사실 SNS로 요새 관광지를 찾기 때문에 뭐 분위기 좋은 카페라든가 분주카라고 하죠. 분위기 좋은 카페라든가 아니면 그런 맛집 뭔가 로컬 크리에이터랑 연계해서 인제군의 좀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굿즈샵 그런 것들이 함께 조성이 된다면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관광지만 왔다가 가시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을 이제 좀 더 오래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좀 더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관광객을 계속해서 체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가 네. 필요하다는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강원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절대 농지를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제는 덕산리 일대가 국내 첫 농촌 활력 촉진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네. 군수님, 조성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지난해 인제읍 덕산리에 8만 7천 평방미터의 첫 농촌 활력 촉진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2026년까지 토속어정 산업화 센터를 완공 운영할 계획입니다. 총 18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연면적 3,743평방미터 규모의 연구시설과 생산, 증식시설을 조성하고 방문객을 위한 체험 공간과 다양한 부대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제2 농촌 활력 촉진지구 조성 사업으로 원통리 일원에 16만 평 1,600억 원이 투입되는 농공단지, 주거단지, 체육복지시설을 포함한 주거산업복합단지도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게요. 인제읍과 그 원통리의 중간지대에 위치한 덕산리 일대 개발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인제군 미래 100년에 대한 그 개발 정말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잘 진행이 되고 지역 발전에 그럼 미칠 기대 효과는 어느 정도로 바라보십니까? 네, 32만 평, 약 한 10만 평의 덕산지구 주거형 지구단위 조성 계획을 통해서 시가지가 부족했던 주거용지를 공급함으로써 주택 보급률이 개선되고 주택 가격 안정화에도 기대됩니다. 특히 인제군은 그동안 공공기반시설과 상업시설이 인제읍과 원통 지역에 양분되어 있어서 인구수 대비 도심 기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동서고속철도 역세권 개발 사업과 연계해서 인제읍과 원통을 잇는 덕산 지역 공공시설 이전과 주거단지 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도심 기능이 확대되고 통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농촌 활력 촉진지구 조성 사업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는데요. 박사님, 그러면 농업 분야의 규제 완화 특례가 2027년까지 3년제 한시 조항이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아무래도 속도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앞으로의 과제와 전략에 대해서 좀 도움 말씀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년 한시 조항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군수님께서 방금 대답을 해주셨지만 인제군이 정말 발빠르게 추진을 해서 1차, 2차 모두 농촌활력 촉진지구가 지정이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 사업 내용을 봤을 때 상당히 대규모로 그리고 이게 한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그림 속에서 뭔가 청사진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좀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 농촌 관련 촉진지구와 관련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도를 좀 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8월 1일자로 조례에서 그 3헥타르 면적 기준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더 소규모 지구로 이제 민간 투자가 들어올 때도 이제 규모가 작아지니까 리스크가 줄 수가 있고 공사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빠르게 뭔가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런 제도를 이제 바뀐 부분을 또 좀 더 활용을 한다면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들도 이제 채워 나갈 수 있는 이제 큰 부분이 있으니까 작은 부분을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향후 이제 3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이 제도를 존속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게 될 텐데 이때 이제 열심히 구성해 놓은 이런 지구들이 만에 하나 잘못하면은 난개발이라는 오명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결국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나 청사진 하에서 면밀하게 관리해 나가는 노력이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인제 IC에서 인접을 연결하는 31번 국도를 직선화하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의 지금 최대 현안 사업으로 좀 손꼽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떤가요, 군수님? 네, 인제 IC에서 인제 확강교까지의 거리가 34.6km입니다. 네. 1차 사업으로 제5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인제 IC에서 스피디움까지 11.8km, 2,084억 원이 반영돼서 올해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2차 사업으로 스피디움에서 인제읍까지 13.8km 구간을 제6차 국도 국지도 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직선화 사업이 완공되면 34.6km에서 25.6km로 단축됩니다. 동서고속철도 개통에 맞춰서 완공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인제군의 미래 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우리 국민 여러분 어떤 의견 갖고 계실까요?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제는 하늘 내린 인제라고 하듯이 산도 멋있고 자연 경관이 멋있고 백담 계곡에 백담 사설도 있고 또 자작나무 숲. 또 인제에는 아름다운 인북천, 또 내림천,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나 했지만은 지금은 이제 앞으로의 비전을 놓고 노인 먹기도 잘 돼가지고 워낙 젊게 보이는데 이런 것도 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잘 쓰고 있어요. 외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견자건 이런 게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귀농하시거나 할 때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출산율이 높은 지역 중에 하나고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드는 도시라서 저는 사람을 꼽고 싶습니다. 교통 불편이지 뭐. 노선이 좀 적어서 노인분들이 다니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아요. 세우면 안 서. 딱 지나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버스가 다니는 이제 노선이 한정적이고 또 길다 보니까 주민들이 항상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버스. 젊은 사람이 많지만 병원이 없는 점, 산부인과가 특히 없어서요. 인프라가 너무 부족하고 당장 마트를 가려 해도 큰 마트가 없어서 더 택배 주문하고 이런 상황이라 그런 게 좀 아쉽더라고요. 관광객분들이 좀 많이 오시면 좋은데 많이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그냥 속초로 그냥 경유해서 가기 때문에 살림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아쉽죠. 필요한 거는 병원. 병원에 좀 의사도 좀 잘 보고 좀 응급 대비라든가 이런 게 조금 미비하지 않나.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이 좀 애를 키우고 있어서 애 뭐 물건을 사려 해도 마땅치가 않아서 좀 그런 대형마트 하나씩 있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조금 뭐 강도 많고 이러니까 바지나 뭐 수상스키 뭐 이런 거. 넓은 체육관이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전국 대회 같은 것도 열릴 수 있는. 인제는 정. 좋으신 분들만 있으시니까 생활하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나에게 인제란 보물이죠. 귀중한 보석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보물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자체로도 행복을 느끼고 있고 여기 바로 지금 인제 또 젊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골답지 않게 좀 활기차고 아름다운 인제. 생각하는 인제, 고맙습니다는 인제인 것 같아요. 우연치 않게 인제에게 발령받아서 살게 됐는데 살기를 잘했다, 발령받아 오길 잘했다. 아주 좋은 곳인 것 같습니다. 오래 살고 싶습니다. 네, 오래 살고 싶은 인제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이 가운데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인제 국민들이 가장 불편하다고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산부인과, 응급실 등 의료시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었는데 군수님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군수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의료 부분과 교육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1년부터 인제군 보건소에 여성의학과를 개설해서 35년 이상 대학병원에서 재직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직접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100원의 검사비로 자궁암, 난소암, 난소 종양 등 다양한 여성 질환을 진찰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또 연간 3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강원대학교, 병원, 속초 의료원 등과 연계한 분만 취약지 인프라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 병원의 의뢰 산부인과 및 당직 의료기관 운영비를 지원해서 응급 의료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게요. 최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박사님께서 강원연구원 정책 보고서를 통해 발표를 하셨잖아요. 강원 지역의 단위 면적당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수가 0.61개로 전국 최하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인구 감소에 민간 의료기관의 폐업이 증가하고 의료 인프라가 악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실제로 그 보고서에서 분석을 해봤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평균이 17.23개, 그러니까 17개가 좀 넘어요. 근데 강원도는 0.61개로 나타났고요. 이게 이제 결국 이건 도민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걸 조금 다른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리면 2022년을 기준으로 이제 뭔가 질환이 있어서 입원 서비스가 필요해서 입원을 하려고 할 때 이제 기준 시간 내에 의료기관에 도달해서 입원한 환자의 비율을 보면 17개 광역시도의 평균, 이제 특히 내과 같은 경우에는 17개 광역시도의 평균이 66.4%일 때 강원도가 49.2%에 불과했고요. 예. 외과 같은 경우에는 60.7%인데 강원도가 49.2%. 그리고 인터뷰에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이 64%일 때 37.8%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과 관련해서도 이제 중증 외상 환자가 응급 이송으로 걸리는 이동 거리가 전국 평균이 17.7km일 때 강원도 평균이 27.5km로 약 9.8km, 거의 10km 더 길게 가야 이제 응급실에 도달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났고,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사실 92km 정도로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원정 의료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 간극을 메꾸는 데 있어서 공공의료가 사실 이거 좀 받쳐줘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러한 공공의료 역할을 강화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공의료기관에서 지역이 필요로 하는 그런 진료 과목을 추가한다든가, 아니면은 좀 지역 거점 병원이나 종합병원, 뭐 보건지소나 보건소 간의 그런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를 확충해 나간다든가, 뭐 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당연하겠고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교수님이 말씀해주신 정책이 어떻게 보면 여기 다 하나씩 들어가는 정책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방향을 잘 잡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인제군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가져가고 고도화하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면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사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조곤조곤 이렇게 옆에서 원투 훅 날리다가 갑자기 밴드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이렇게 싹 붙여주는 네. 굉장히 말씀을 조리 있게 잘하시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또 그런가 하면 주민 인터뷰 중간에 이제 인제 전체 인구가 90% 이상이 지금 산림이지 않습니까? 예.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데, 군수님, 산림은 지역 발전의 귀한 자원이잖아요. 인제군은 현재 전체 면적을 훨씬 뛰어넘는 산림 규제에 묶여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군이 1646평방킬로미터로 서울시 전체 면적보다 2배 이상 넓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이 90% 이상이 산림입니다. 이런 산림이 많은데 불구하고 전체 면적을 훨씬 뛰어넘는 142%의 각종 산림 규제로 묶여 있어서 동일한 토지가 산림보호법,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법, 자연공원법 등으로 2중, 3중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인제군 대표 관광자원은 설악산과 자작나무숲 등 산림자원으로 이를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은 지역의 주력 산업인 관광과도 직결됩니다. 따라서 관광지와 관광단지 조성, 산악관광 및 산림 대포축 활성화 등 산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는 산림 규제의 합리적 해소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져올 규제 해소의 성과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럼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산림이 많은 인재 지역 주민에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산림 규제 완화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규제가 완화되면 관광 활성화나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이 될 거잖아요. 산림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 노력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군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규제가 많습니다. 이게 인재 지역을 이제 말씀으로 들은 것보다 지도로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모든 면적이 규제 지역으로 색칠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정도로 예. 실제로 빈틈없이 거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뭐 적경 지역 다른 지역도 어느 정도 규제가 있지만 산림 규제 특히 그 중에서 뭔가 이용하는 게 가장 어려운 보전 산지가 가장 비율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규제 완화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다행히 지금 특별법에서 산림 규제 완화를 위해서 산림이용진흥지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물론 이제 산림이용이 어떻게 정의되느냐나 뭐 그 지구를 지정을 하더라도 그 주변 지역은 사실 개발이 어렵다든가 이런 좀 어떤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규제를 가장 어떻게 보면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툴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또 발빠르게 하신 게 물론 최근에 이제 2호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아마 추천의 사막산이 될 것 같은데 3호는 인제군의 자작나무 숲이 유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벌써 이제 준비를 하신 거죠. 인제군에서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구가 지정됐을 때 인제군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뭐 힐링, 웰리스, 캠핑 그런 것들이 함께 드러나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같이 들어가서 지구가 개발이 되고 이게 좀 더 선도적으로 우수 모델로서 정착을 하게 된다면 이 친구는 그 한시 규제 그게 한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규제를 완화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인제군의 어떤 모델 사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도 한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군수님, 저출생 고령화와 농가 소득 하락 등으로 지금 농민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고요.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제군의 농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 이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전국 최초로 시행한 영농자재 반값 지원 사업은 전국에서 우수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가들이 큰 홍 속에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이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맞춤형 영농 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토속어종 산업화센터와 원통 버섯 특화단지 조성으로 어업인과 임업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1%의 낮은 이율로 융자를 지원하고 이자 차익도 지원하며 상환 기간을 5년까지 연장했습니다. 소상공인의 점포시설 현대화 사업, 인재 사랑 상품권 확대 발행, 체어드림 카드 수수료 전액 등을 지원해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끝으로 주민 인터뷰 중에 이제 버스 노선, 교통 이용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개선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군수님? 네, 2019년부터 농어촌 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에 하늘 내린 마을 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5개 읍면에서 총 9대의 버스가 1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으며 이용객 수는 14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마을 버스와 노선을 확대 운영하고 농어촌 버스 1,000원, 단일 요금제와 무료 환승제, 어르신 마을 버스 및 시내 버스 무상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생방송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인제군 편 현재 생방송으로 함께하신 지금 시각 7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OX 퀴즈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준비되셨으면 첫 번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중복 규제, 인재 발전의 걸림돌이다. 하나, 둘, 셋. 두 분 다 O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입니다. 31번 국도 직선화 사업, 지역의 미래가 달려있다. 하나, 둘, 셋. 미래가 달려있고요. 세 번째입니다. 주택난 해소와 역세권 개발, 당장은 힘들다. 하나, 둘, 셋. X와 지금 세모인가요? 세모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7만 군민과 1,000만 관광시대,
조만간 가능하다. 하나, 둘, 셋. 네, 이제 곧 있으면 천만 관광 시대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주관식인데요. 한 분씩 짧은 단어로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군수님, 인제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재정입니다. 말 그대로 돈입니다. 재정, 말 그대로 예. 돈이라고 답을 해주셨고요. 자, 박사님 답변도 한번 들어볼게요. 인제군에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인가요? 규제 완화다. 규제 완화라고 답을 해주셨습니다. 재정과 규제 완화. 저는 3번 먼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군수님은 X라고 하셨고 박사님은 세모라고 해주셨는데 군수님, 이 3번 질문이 주택난 해소와 역세권 개발 당장 힘들다라고 X라고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X를 들어주셨을까요? 시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택지 개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적정하게 토지를 공급해서 주택난을 해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박사님께도 여쭤볼게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세모입니다. 이거 네. 있을까요? 저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당장이라는 단어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인제군의 어떤 추진력이면은 근데 그 당장도 사실 맞는 말이 당장 힘들지 않다.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관식도 여쭤볼게요. 군수님 재정이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자치단체가 그 돈이 없으면 사실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이라든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재정은 자치단체의 재정은 사실은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사님도 여쭤볼게요. 규제 완화라고 해주셨습니다. 결국 지금 계속 말씀이 나왔던 게 어떤 규제와 관련된 것 그리고 그거 특히나 주요 자원이 이제 산림인데 그럼 마냥 규제가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한다면 말씀하셨던 재정과 함께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 동력으로서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분과 함께 OX 퀴즈 함께 풀어봤고요. 강원 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인제군 편 벌써 마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자치단체장에 선곡한 히트송 들으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군수님, 오늘 주제가 인제군 미래 100년 위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딱 맞는 히트송 어떤 곡 준비해 주셨나요? 김광석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 바로 인제군입니다. 대한민국의 스위스로 자연과 관광 그리고 미래 100년을 길을 열어가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셋이 함께 자작나무 숲 가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 노래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꼭 준비하도록 시간 내주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신 최상기 인제군수와 신지훈 강원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한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인제군 편 어떻게 보셨나요? 인제군이 미래 100년을 위한 성장 동력을 확보해 7만 군민, 1000만 관광 시대를 활짝 열길 바라며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리얼 버라이어티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회.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